이 영상은 35살 대한민국 여성이 꿈을 이루기 위해 철거, 목수, 타일, 설비, 미장, 페인트, 바닥 시공 등 모든 것을 해보며 인테리어 사업에 난생 처음 도전하는 영상입니다. 나이도 나이인 만큼 인생 걸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현장직 일들. 과연 소정인 생활비라도 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정디자인 소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직업병이 있습니다만 제가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 요즘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여기 인테리어 비용 얼마 들어갔는지 평당 얼마인지부터가 너무 궁금한데요. 며칠 전 소고기집에 갔는데 200평에 4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고기집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좋은 저녁 시간과 맛있는 소고기를 제공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왜 해야 될까부터 생각을 하다 보니 인테리어로 공간의 가치를 더해주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저와 만나는 고객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좋은 퀄리티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간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소정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문의도 들어와 한 분 한 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 계약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더 잘 만들고 실력이 좋은 시공팀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유수의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들에게도 많이 배우고 있고 몇 개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계약해주신 회장님, 사장님, 대표님, 점주님,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 걸고 무조건 좋은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시가게, 파스타 가게 등 인테리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일정이 비면 틈틈이 일당 도배도 갔습니다. 이날은 주말인데 방구석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3룸 도배를 하러 가기 위해 도배풀을 바르러 가야만 했습니다. 풀 바르러 가야 된다. 일단 저는 꾸안꾸 느낌으로 무심한 듯 시크하게 모자를 대충 걸쳐준 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귀엽군. 그리고 도배지에 뽀뽀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립스틱은 생략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설레는 마음으로 풀을 바르러 가봅니다. 고라니가 튀어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조용한 방거리. 소정이는 밖으로 튀어나와 풀을 바르러 왔습니다. 이 막걸리 같은 도배풀은 풀과 물을 섞어 농도를 맞춰 만들어지고 물에 저어주면서 묽게 만들어주는데 도배지의 종에 따라 희석량을 조절하여 실크는 된 풀, 합치는 조금 더 묽게 희석하여 시공합니다. 도배지를 두루마리 휴지 걸듯이 걸쳐주고 기계를 사용하여 구석구석 빠진 곳 없이 풀을 발라줍니다. 이제 도배풀 기계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뽑아내고 도배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도배는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배지 재단과 풀바름하는 게 일의 70%입니다. 이것은 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배사를 불러서 도배를 하면 엄청 빠르게 작업하고 가시는데 처음엔 완전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술이 특출나서일 수도 있겠지만 빨리 끝낼 수 있는 이유는 도배지에 풀바름을 미리 다 해서 재단이 완료된 상태로 완벽 준비를 마치고 현장에 가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도배지 풀고 풀칠하고 붙이고 한다면 하루 만에 끝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배풀도 바르고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풀을 바르고 난 후에 밀폐된 비닐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불려서 도배를 해야지 생 도배지에다 풀을 바르고 바로 벽에 붙이면 도배가 잘 안 먹게 됩니다. 장르 불문, 막노동은 역시 다 장비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종 마감재인 벽지의 세개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데 현재는 그냥 기본 스타일의 일반 벽지를 붙이고 있지만 뮤럴 벽지, 실사 벽지, 3D 벽지, 일러스트 벽지, 스톤 벽지, 웨인스코팅 등 다양한 벽지들을 보고 느끼고 나중에는 다양한 벽지로 벽을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일단 주어진 일부터 열심히 하는 소정 디자인 대표이자 도배사. 다음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꼭대기층에 비어있는 3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도배 현장이 살고 있는 집이었고 이곳엔 가구들이 없으니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한 상태였는데 월세 주는 방의 관리를 위해 도배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사는 분들은 뭐하고 사셨을까 궁금했지만 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문득 나도 월세 주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도배를 시작해봅니다. 도배를 할 때는 앉았다 일어서도 편안한 바지가 매우 적합합니다. 맨 처음 할 일은 콘센트 커버, 인터넷선 커버, 보일러 케이스 등을 제거해주고 도배지 덧방 시공을 위해 테두리 끄트머리 쪽을 다듬어줍니다. 이 작업을 해야 모서리 부분이 들뜨지 않고 깔끔하게 붙어서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종이를 벽에 붙이는 게 다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도배지를 붙이기 전에 잡다하고도 구질구질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은 매우 귀찮아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배지를 붙이고 완성하면
완성하여 예쁜 결과물을 볼 때면 힘든 것보다 뿌듯함이 남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를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줄 알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해보기도 했는데 막상 해보면 알고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매우 편하고 재밌는 것이라고 생각한 일들은 그 보이는 부분은 매우 일부이며 대부분 하기 싫은 일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역시 결과물은 화려하고 예쁠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은 너무나도 험악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허접하지만 이조차도 저에게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지루한 편집과 기타 노력들 99%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쉬운 일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택을 해오고 있으며 반복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잘하게 되고 잘 알게 되면 더 좋은 가치를 줄 수 있고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허접하지만 언젠가 빛도 같고 멋진 사옥을 짓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며 도배 시공을 해봅니다. 요즘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진입은 어떻게 했는지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 인스타 DM 등을 통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사람마다 경험과 경로가 다르다는 생각이라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굴착기를 배우면서 몇몇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것도 일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과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는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시작조차 못할 때에는 시도도 못하는 것이 더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처음에 시작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뭔가를 시작할 때에는 두려운 마음들은 잠시 접어두고 부딪히며 배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잡다한 것을 많이 할 줄 알지만 엄청나게 잘하는 것은 없는 편입니다. 어쨌든 저는 무엇을 하던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고 마음먹었고 지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제가 행복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향이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도 즐겁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들은 저의 선택이므로 저에게만큼은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봤는데 쉽지 않네요. 이거 여기 끄트머리 자르기. 역시나 작은 것 하나도 쉬운 게 없지만 오늘도 그냥 해봅니다. 머리를 질끈 묶으며 초심을 다시 새기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천장을 붙여봅니다. 천장은 혼자 붙이기 힘들기 때문에 2인 1조로 한 팀이 되어 상대방과 손발 척척 서로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다리 움직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동선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키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천장 붙이기는 해바라기처럼 계속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 목이 가끔 아픕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체험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천장의 전등갓을 떼어내고 나머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반가운 점심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구찜이었습니다. 붉은 아구찜의 자태. 일단 비주얼은 합격. 설레는 마음으로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앗! 젠장. 첫 번째 한 입은 매우 짭습니다. 여기도 되게 짭네. 사먹는 음식들이 그렇지. 이 정도는 심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짭죠? 독특하고 진한 향이 있는 아구찜은 첫 입에는 조금 짭조름한 맛이 되지만 잠시 후 더 맛있는 맛이 입에 가득 차며 호각까지 맛있었습니다. 아구와 다양한 해물과 야채, 조미료 등이 들어간 맛인데 특히 고추장과 고춧가루로 만든 간장 소스가 아구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막노동을 하면 그 맛은 배가 됩니다. 도배 말고 다른 것도 하세요? 몰딩은 좀 해야 돼. 쉬워요. 몰딩이야? 그냥 뭐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배지 붙이면서 몰딩 해달라는 데 많던가요? 한번 몰딩 좀 많이 해달라 그래요. 두 분이서 되게 사이 좋으신 것 같아요. 도배 같이 붙이고 다니시고 싸워도 같이 다니는 자체가 사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꾸 먹으니까 짠지 모르겠네. 저도요. 지금 게 그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게 간식 시간에 먹지. 뭘? 딱 먹으면 되지. 아니 밥을 그만큼 이마에 밥을 달달한 거에다가. 역시 사이가 좋아 보이는 도배 팀장님 부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봅니다. 집이 깨끗한데 진짜. 그러니까 전등도 여기 보면 혼자 나왔나? 모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막 안에 들어가 있고 하거든. 근데 유리도 진짜 깨끗해. 집이 깨끗해서 혼자 사셨을까 유추해 보았습니다. 다시 천장 도배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공 역할로 팀장님께서 일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느끼는 것은 시키는 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부담도 덜하고 쉬울 때가 있는데 일을 시킬 때에는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특히나 왕초보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같은 색이 닭이다. 흰색 천장이고. 쉽게 붙이는 것 같았는데.
팀장님께서 위쪽을 붙이시고 이제 아랫단을 제가 붙이려고 하는데 밑에는 5mm로 할까요? 왜냐면 저 오, 다 짧네. 220. 왜 높이가 많이 이게 이쪽으로 큰일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소정 디자인의 최대 위기. 아니 위에 잘랐는데 네. 저희가 벽이 짧은데. 정치수네. 아 이거 안 됐구나. 벽이 짧아가 다 짧은데. 그래. 어떡하나. 다 해야 된다. 아이고 골치 이게 안 돼. 그래도 마찬가지다. 아니 줄자 떼고 자기가 채소인데 내가 받아 적었는데 왜 이래. 아니 밑에까지 이거 다 불러줬잖아.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몰딩 치수까지 내가 다 불러줬어. 네. 그러면 맞아야 되는데 왜 이러? 왜 이렇지? 이게 230인데 220으로 불러준 거 아이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220 더 넉넉하게 풀었는데? 안 해야 되나? 몰딩 인성아 내가 그대로 불러준 대로 내가 잘한다고 나는 그대로 받아줬는데 내가 5cm 안 들어간 이유는 몰딩이 아래 위로 넓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몰딩이 끝까지 제소를 했잖아. 여기까지 210이잖아요. 근데 왜 220인데 왜 짧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 여기서 재도 내가 바닥까지 재달라 했잖아. 그제? 그러면 내라도 바닥까지 재면 220이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 이상하네. 220이면 되는데 50도 되는데. 끝으로 붙이는 거예요? 왜 이래? 이거는 근데 바짝 내려도 안 되는 거. 거기는 넣어야지 그래. 넣는다는 게 이 밑에. 밑에 스프 작은 게 넣어야지. 아이고. 이거 원래 재가지고 센치 재가지고 그 짝풀이 있는 걸로 넣어야지. 순식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막노동은 내 길이 아닌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할 일을 해야 하고 오늘의 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벽지를 붙였습니다. 아랫단에 추가 벽지를 깔고 최대한 당겨 붙여주어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벽들도 새로운 벽지로 채워줍니다. 더 이상 실패는 없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이제 콘센트, 문, 보일러 케이스 등 모양에 맞게 칼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위치에 칼질을 해서 손상이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괜히 돈 벌러 왔다가 배로 물어주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여 작업합니다. 도배 공사를 준비할 때 기본 지식으로 도배지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한 곳이나 먼지가 많은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도록 하며 두루마리 도배지와 천은 세워서 보관합니다. 시공 후 48시간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너무 습하지도 건조하지도 않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도배지를 완벽하게 벽에 붙이기 위하여 손으로 도배지를 접착시킨 후 남은 손으로 기포나 들뜸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솔질과 롤링 작업도 해주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접착제를 이용하여 시공하기도 하는데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 실온이 5도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등을 준비하며 실내 온도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핫 아이템인 바퀴 달린 의자를 타고 청소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청소는 동서남북 네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빈틈없이 천천히 쓸어내려갑니다. 우리 소정 디자인 도배팀은 항상 현장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꼼꼼하게 청소를 합니다. 청소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전달하자면 천장, 벽면, 바닥 순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아래에서 위로 청소하게 된다면 위에 묻어있는 먼지들이 다시 바닥으로 깔리게 되고 기껏 청소해놓은 것을 다시 청소하면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청소를 하면 됩니다. 안방, 부스에서 거실 현관 순으로 내부에 있는 먼지들을 전부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왕 청소하는 것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Before and After. 사람이 살지 않는 3룸 도배를 쉽게 봤지만 역시나 쉬운 건 없었습니다.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무사히 임무 완수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과거 유행하였던 앤틱한 느낌에서 깔끔하고 시크하며 모던한 그레이 도배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부품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저번에는 도배 후 손에 풀 투성이었으나 이번에는 손에 풀도 별로 안 묻히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놔두고 간 거야? 이제 올 일 없나? 처리해야 되는 거야? 과연 소정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